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무리,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 속에 오늘 또한 그 분위기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다소 안정된 것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한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다소 부정적인 소식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비트코인의 가격을 반토막 내는데 주요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 발표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후에 지속적으로 심심하면 한 번씩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이 암호화폐 채굴에 대하여 재차 경고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가상화폐 채굴 재차 경고했다. 엄중 처벌하겠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이 암호화폐 채굴에 다시 한번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고 합니다. 중국 최고 사정 기관인 중국기율검사위원회 그리고 국가감찰위원회의 경우는 24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제 암호화폐 채굴은 중국의 탄소 감축 및 고품질 발전 목표와 배치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는 것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암호화폐 채굴에 대해서는 법과 규율에 따라 가차없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은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얼마 전에는 가상화폐 채굴을 도태산업으로 지정해 단속하고 있는 상태이죠. 샤오이 장시성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의 이제 부주석의 경우 또한 지난해 11월 암호화폐 채굴을 지원한 혐의로 공산당 당적과 공직을 모두 박탈당하는 샹카이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참 징글징글한 것 같습니다. 심심하면 한 번씩 중국에서 이러한 소식들이 나오곤 하는데 과연 중국의 이러한 암호화폐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되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하나의 소식이 나왔었죠. 바로 러시아가 우호국들에게 천연가스 거래에 비트코인 결제도 허용한다는 소식이 나왔던 것인데 이 우호국에는 중국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천연가스를 시작으로 비트코인으로 이제 거래가 가능한 원자재를 늘려나갈 방침이라는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러시아의 경우는 이번 발언의 경우 이제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전 세계에 밝힌 것이랑 다름이 없는 상태입니다.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중국이 과연 이러한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전 그레이스케일의 창업자이죠. 이 베리 실버트 경우 또한 중국이 올해 암호화폐, 이제 비트코인 금지 기조를 철회할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과연 이번 연도 중국이 비트코인을 다시금 허용하게 될까요? 중국이 다시 허용하게 된다 해도 이제 해외로 이주했던 채굴 업자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연하겠죠. 또 언제 금지할지 불안한데 과연 중국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하지만 이제 전면 금지를 했던 국가가 다시금 허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의미는 충분할 텐데요. 과연 이번 연도 다시금 허용하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순탄함에 따라 투자자분들의 입가에 미소가 절로 나오게 만드는 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의 기술적 분석이 나왔는데 현재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 규모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일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 급증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의 기고자의 경우는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 규모가 몇 시간 만에 120억 달러에서 136억 달러로 15억 달러, 한화 약 1조 8천억 원이 증가했다. 이것만으로는 방향을 예측할 순 없지만 앞서 비슷한 두 번의 사례에서 발생한 급격한 상승보다 상승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 본래의 미결제 약정 수준으로 필연적으로 돌아간다는 해석은 위험하지만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차트가 있죠. 이 두 개의 그래프가 현재 보이실 텐데요. 이 초록색으로 나타난 것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며 파란색 그래프는 미결제 약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상당히 두 개의 차트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여기서 이 미결제 약정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것은 만약 제가 이제 선물 시장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생각하여 한 개의 비트코인을 롱 포지션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포지션을 이제 정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롱 포지션의 1BTC를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미결제 약정, 즉 결제가 끝나지 않았다, 포지션이 정리되지 않았다, 1BTC의 미결제 약정이 증가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새로운 자금이 시장으로 흘러들어온다는 의미이며 현재 가격의 추세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참 용어가 어렵게 되어 있죠. 보통 상승할 때 이제 미결제 약정 규모가 상승을 하게 되면 꾸준히 상승을 이야기하게 되지만 현재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또 너무 급증하게 되면 이에 따라 급락하는 상황도 오니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첫 번째 미결제 약정 규모가 급증하였을 때 약 6일 만에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 미결제 약정 규모가 급증하였을 때는 약 4에서 5일 정도 만에 이제 급락을 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너무나 급증을 했으니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미결제 약정 규모를 보았으니 이제 또 다른 온체인 데이터이죠. 이 상대 강도 지수 RSI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게 되면 현재 두 개의 차트가 나오는데 일단 위에는 비트코인 가격 차트, 밑에는 RSI 상대 강도 지수 차트입니다. 이 RSI 지수의 경우는 보통 0에서 100으로 나타내며 0에 가까울수록 파는 힘이 강하다, 과매도라고 부르며 100에 가까울수록 사는 힘이 지나치게 강하다, 과매수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70 이상이 과매수, 30 이하가 과매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밑에 RSI 지수가 거의 60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론상으로는 과매수 구간에 거의 근접한 듯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지금의 상승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단기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들은 특히나 더불어 이제 금융의 중심이죠. 미국에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의회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며 현재 대부분의 의원들이 암호화폐를 다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미국 텍사스주의 한 의원이 암호화폐에 대하여 강력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스크랩해 왔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의원은 미국의 텍사스주 이제 공화당 하원 의원인 피트 세션스 의원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는 혁신가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비트코인의 번영을 도와야 한다라고 말하였는데요. 이 피트 세션스 의원의 경우는 얼마 전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채굴이 미국의 에너지 자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대규모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서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불과 2년 전에서 3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의 소식은 오늘 이게다가 아닙니다. 참 이례적으로 민주당의 상원 의원과 공화당 의원이 공동으로 암호화폐 법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이념은 다르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에는 우리의 골칫거리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질리 브랜드, 공화당 의원 주도 친암호화폐 법안 공동 구상 중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 키어스틴 질리 브랜드 의원의 경우는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라이브 이벤트에 참여하여 신시알 루미스 미국 와이오밍주 공화당 상원 의원이 주도하는 친암호화폐 규제 법안의 구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말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신시알 루미스 의원의 경우는 대표적인 친비트코인적인 인물이죠. 이 신시알 루미스 의원의 경우는 작년 말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현행 증권법이 암호화폐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모호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로부터 이제 3개월이 지난 3월 11월 당시 암호화폐 시장에 우호적인 법안 내용을 공개하게 됩니다. 아마 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금 내용으로 돌아가자면 이와 관련 그는 해당 법안인 향후 암호화폐 산업이 어떻게 규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법안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규정한 증권의 정의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파라미터, 정의 등을 가져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다양한 유형의 암호화폐 상품들을 분류할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암호화폐 규제 권한이 강화될 것이며 앞서 통과된 인프라법이 포함한 브로커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다. 또 암호화폐 과세를 위한 보고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인프라법이나 브로커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조금은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인프라법은 미국이 다양한 산업에서 세금을 거두어 들여 이제 미국의 낡은 인프라를 재보수하며 이에 따라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겠다라는 것인데, 작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암호화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탄생 최초로 인프라법에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포함되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은 괜찮은 법안 같습니다.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없을 것 같고, 세금을 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시장을 인정한다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듯 보였지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브로커 범위였습니다. 이 브로커라는 단어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 암호화폐 산업 관련 종사자들 중에 세금을 내야 되는 직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 브로커 범위가 너무 애매모호하게 그리고 너무나 말도 안 되게 광범위하게 잡아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암호화폐 시장의 혁신을 지지하는 수많은 의원들이 브로커 범위를 좀 수정해달라,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빗발쳤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 광범위한 브로커 범위를 베이스로 미국의 규제가 정해지게 될 것이며, 이 미국의 규제를 베이스로 글로벌적인 규제가 정해지게 될 텐데, 이는 곧 시장의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이를 수정한다는 말인데요. 이제 다시금 내용으로 돌아가 보자면, 추가적으로 친암호화폐 규제 법안은 수준의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위원회를 거쳐 청문회 및 개정을 마친 뒤 표결에 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현재 이제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하여 이제 수많은 소식들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 내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들이 양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비트코인의 찬성파, 반대파로 나뉘었죠. 하지만 참 희한하게도 둘의 공통적인 목표는 동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비트코인이 미국 달러의 위협이 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여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막아야 한다라며 국익을 위해 없애야 한다라는 입장과 이제 찬성하는 의원들은 아니다. 비트코인은 국익적인 측면 엄청난 경제적인 가치를 지녔다. 오히려 이 시장을 받아들이고 성장시키는 것이 미국을 위한 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찬성파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단순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의 변혁이자 핀테크의 혁명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 미래 화폐의 근본을 뒤흔들 만한 막강한 힘을 지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비트코인을 금지한다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과연 따라서 금지에 나설까요? 아닙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글로벌적인 거시 경제 상황 속에 이 비트코인을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정말 금지를 할 것이었다면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래로 1에서 2년 사이에 완전하게 금지를 시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이미 비트코인이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법정화폐로 경제 지원의 수단으로 일각에서는 제재 회피의 수단으로 해지 자산으로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으로 포함이 되어 있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 제가 만약 이제 전 세계의 코카콜라 공장을 이제 모두 부수고 다니고 존재하는 코카콜라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코카콜라 음료를 모두 없애버린다면 과연 코카콜라의 기업 가치가 제로가 될까요? 아닙니다. 현재의 가치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코카콜라라는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브랜드 파워인 것인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한 것이 아닌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이죠. 마이클 세일러가 인터뷰 중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용했던 말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라는 브랜드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암호화폐 시장은 절대로 없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절대 더욱 성장될 것이고 확장될 것입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에 투자하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1월 여러분들에게 디파이 2.0에 대해 알려드리며 스테이킹을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크로노스 다오인데요. 이제 최초 진행일로부터 거의 2달하고도 3주가 지났는데 지금까지의 경과사항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크로노스 다오의 홈페이지로 들어왔는데요. 일단 왼쪽 화면 상단에 이제 APY를 보시게 되면 약 75,00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대비 조금은 이자가 하락을 하였으나 그래도 나쁘지 않은 이율이죠. 이 밑에 6월 스테이크드 밸런스라는 것이 적혀 있는데요. 제가 최초 매수 개수는 0.11개를 매수하였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0.56개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엄청난 이자율로 인해 약 5배가량 이제 개수가 증가한 것이죠. 일단 왼쪽 메뉴의 아월 글라스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크로노 토큰의 가격은 97달러, 최초 매수했을 당시 가격이 640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거의 이제 6분의 1 이상 가격이 하락을 한 것인데요. 이 밑에 커런스 웰스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54달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크로노 토큰의 가치로 최초 0.11개를 매수했을 때 71달러 정도였는데 이자로 인해 개수는 5배가량 이제 늘었지만 가치는 조금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엄청난 이자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칭이 된 상태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5년간 투자를 하면서 다양한 상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 다오 관련 닥스 등의 링크 등은 영상 설명란에 남겨두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셔서 공부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장기 투자의 길에 있어서 크나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격 상승의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7포인트 상승한 47포인트를 나타내며 다시금 중립 단계로 올라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좋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제 얼마 만에 보는 중립 단계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도 꾸준히 상승을 하며 상당히 낙관적인 분위기가 암호화폐 시장을 감싸고 있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듯 우리는 그저 단순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제 명확하게 하시어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공부를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